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2024년이야. 다들 새해 소원은 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소원 모두 이루시고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새해에 BMW M2를 사는 게 제 목표예요. 신형? 구형이지. 죄송합니다. 헛소리 집어치우도록 하고요. 자, 오늘 2024년 새롭게 바뀐 자동차 관련 법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새로운 법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바뀐 거, 2024년 1월 1일부로 바뀐 거는 바로 법인 자동차에 대한 초록색 번호판 적용입니다.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죠. 부모님 회사 돈으로 람보르기니를 타네, 페라리를 타네, 이런 기사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면서 이슈가 됐던 법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좀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게 뭐가 부러워? 내 돈으로 벌어서 M2 타야지 말이야. 회사 돈도 내 돈이지. 이런 불경한 생각을, 자네 초록색 번호판 달고 싶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래서 작년에 슈퍼카들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며? 그렇지.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아주 역대 최고 판매량을 갱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루스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던데 이거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겠거니 싶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한번 보면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하고요. 적용 대상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가액 8천만원이라는 거는 자동차를 살 때 내가 자동차 가격, 취등록세 같은 세금을 다 포함한 그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보면 거기에 이 차량의 차량가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산정을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매긴다는 거예요. 현대기아, 쌍용, 쉐보레, 르노 이런 차량들은 사실 8천만원을 넘기기에는 쉽지 않죠.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타호 이런 것들은 가능하긴 한데 웬만한 차량들로는 좀 어렵고요.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차량들도 넘어가야 되는데 G80 풀옵션 9,254만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GV80, G90 이 정도 차량들만 차량가액 8천만원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G90 같은 차량들은 대체로 다 초록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입차로 넘어가더라도 웬만한 5 시리즈나 E클래스 같은 차량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E400, 540i, M스포츠 아니면 럭셔리 이렇게 고가의 1억이 넘어가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될 거고요. S클래스나 7 시리즈 같은 플래그십 차량들은 반드시 포함될 겁니다. 아우디는 왜 버렸어? 요즘 아우디 A8을 할인을 많이 받으면 근데 보통 그런 차량들은 할인되기 전 가격을 차량가액으로 산정하긴 하니까 아마 아우디 A8 같은 차량들도 포함되긴 할 거예요. S클래스, 7 시리즈, G90, A8 이런 식으로 다 포함될 겁니다. 볼보는 왜 빼? 볼보는 구석에 잠깐 들어가 있어. 왜 자꾸 이 입이 방정이야. 죄송합니다. 빨리 이어가도록 할게요. 슈퍼카 쪽으로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브랜드들은 모두 포함될 겁니다. 차량가액이라는 게 원래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대한 차량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차를 어디다가 사고가 났을 때 차량가액은 이 정도니까 전손 처리했을 때 내가 보험에서 이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금액을 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신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살 때 줬던 돈과 차량가액이 산정된 금액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차량가액이 얼마로 산정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차량가액이 미묘하게 8천만원 미만인 매물들이 잘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니 그러면 1억짜리 포르쉐 이런 애들은 중고로는 8천만원 미만 많잖아. 그러겠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718 박스터, 마칸, 카이엔 일부 모델 이런 차량들은 1, 2년 정도 지났을 때 중고가가 8천만원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차량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이런 차량들은 또 안 걸리니까 이런 차량들이 좀 많이 팔리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 초록색 번호판을 개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안 됩니다. 법인, 뭐 민간법인, 리스, 장기 렌트, 관용차 요런 차량들로 구입했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서 초록색 번호판 달린 슈퍼카들을 보면은 아, 저 차는 법인차구나, 뭐 리스구나, 렌트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번호판 적용되는 거는 알겠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이건 잘 모르긴 하겠네요. 왜냐면 초록색 번호판을 시행하는 이유가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단속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법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초록색 번호판만 달면 끝인가? 추가로 뭐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있겠죠? 제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초록색 번호판 돌아다니는 거는 주말에 일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아유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런 차들을 초록색 번호판으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초록색 번호판 끌고 다니면 멋있을 것 같은데. 야, 저 사람은 회사 돈으로 차를 뽑아서 다녀. 개부럽다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이런 문화가 생기면 진짜 안 되는데. 아니 옆에 문에다가 회사 로고 엄청 크게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네. 이제 번호판만 다는 게 아니라 회사 로고나 이런 것들을 꼭 부착해 놓고 다니도록 하면은 그러면 재밌겠네. 어? 자, 다음 소개해드릴 건 이게 정말 대박인데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야, 드디어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진작에 시행하고 있는 법이에요. 심지어 1월 1일부터 시행이 아니라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면은 2년에서 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 5년 이내에 2번 걸리면 음주 단속할 때 부는 장치 있잖아요. 뭐 경찰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후 부세요, 후 부세요 하는 이렇게 생긴 장치를 차에다가 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동 걸기 전에 거기다가 후 하고 이렇게 불면은 알코올을 측정해서 알코올 수치가 일정 이상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와, 이런 거 되게 좋죠? 이러면은 음성 장치도 추가해둬야 되는 거 아닌가? 바람이 막 잘 안 느껴지면은 선생님 더 세게 해보세요, 더 세게. 이런 음성 같은 것도 막 나와가지고 뭐 일정 이상 음주운전 딱 되면은 와, 선생님 많이 자셨네, 내리세요 여기 도로 따라서 일자로 이렇게 걸어보세요, 뭐 이런 음성 같은 것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거 관련해서 할 말 많은데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나 싶지만 일단 5년 이내 2회가 뭡니까? 한 번이라도 걸리면 바로 적용시켜야지. 음주운전으로 1년에 희생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 2회는 너무 관대하다 싶을 정도로 횟수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5년 이내라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도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기간은 아니죠. 뭐 그냥 최초 면허 취득 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너무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혹시나 운전자 옆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대신 부러졌다가 걸렸을 경우에 운전자, 동승자 모두 처벌, 이런 조항도 같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말이 더 많은데 내가 뭐라고 뭐 이런 법 조항 관련된 것들을 막 얘기하겠어. 읊으신 분들이 알아서 어련히 잘 마련을 하셨겠지. 뭐 어쨌든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됐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된 처벌이라든지 장치들이라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운전면허가 변경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면허는 어때요? 1종 보통, 2종 자동, 2종 보통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2종 면허만 가지고는 트럭이나 11인승 이상의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밴을 운전할 수가 없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트럭이나 밴의 보급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1종 운전면허에도 보통과 자동 총 2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종 자동 딸 필요 없이 1종 자동 면허를 따면은 트럭이나 11인승 이상의 스타리아, 카니발 같은 밴을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 남자는 1종 보통 아닙니까? 요즘 클러치 있는 차가 어디 있다고. 그렇긴 한데 독일 가서 운전할 수도 있잖아. 주요한 변경점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자잘한 변경점들이 좀 많습니다. 택배용 트럭이나 어린이 통학버스 등은 디젤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법이 바뀌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새롭게 나오는 스타리아, 포터, 봉고 같은 차량들은 더는 디젤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만 봐도 가솔린, LPG 이렇게 나오고요. 포터나 봉고 차량들도 2.5리터 디젤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포터나 봉고도 2.5리터 LPG, LPDI라 그래서
LPG 다이렉트 인젝션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차량들만 신차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신차로 등록하는 차량들은 크게 바뀌는 건 없고요. 아니지, 이거 되게 중요하지. 기존 차량들 디젤로 돼 있는 애들 다 새 차 사라는 거잖아. 아, 그렇네. 원래 예전에는 어땠어요? 어린이 통학용 버스라고 하더라도 중고로 저렴한 차를 사와서 그걸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두 신차로 사야 돼요. 이게 신차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로 등록하시려면 무조건 중고가 아닌 새 차를 LPG로 사서 등록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현대기아를 도와주는 어이, 무슨 소리야. 자꾸 오늘 위험한 발언을 자꾸 하네? 그런 거 아니고요. 어쨌든 LPG로 바꾸는 게 도로 환경에서 NOx, 질소나 가스 같은 것들을 줄여주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뭐 공공주차장 내에서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2024년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들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초록색 번호판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꽤나 큰 변경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바뀌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